네, 두 남자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애들 쇼인데요. 시장이 오늘 좀 모처럼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하기 싫어요, 오늘. 인사하기 너무 기분 싫으십니까? 좋아갖고요. 예, 예. 인사를 까먹었어. 오늘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시장에 바로 와서 역시 예. 제가 보기엔 형제 국가답습니다. 네. 한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형제 네. 국가답게 아주 화끈하게 550bp를 인상을 시켰죠.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그만큼 어떤 심리적인 현재의 어떤 이슈 자체의 어떤 그 위기에 대한 속성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센티멘탈에 대한 요인이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한 방에 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글쎄요, 작년에 인도였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지금 인도 중앙은행 총재 라구안 라잠이죠. 라구안 라잠 IMF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인도 중앙은행장으로 바로 부임하자마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인도 경제에 대한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쪽을 안정을 시키는 어떤 구원투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머징 이슈에 대한 쪽은 터키 중앙은행장이 톡톡히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이머징 마켓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선진금융기법에 의해서 자산이 털려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라면 아마 올해 지금은 좀 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으로의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도 시장을 쫓아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뭐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한국은행이 잘 버텨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이머징 마켓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지금 오히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터키 상당히 기분 좋고요. 아무래도 새미치라 설 명절 전이라 마감 전에 이렇게 또 올라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7.5인가 여기서 15%로 훅 올렸잖아요. 네네. 이게 그 형제 나라, 말이 그렇지 형제 나라죠. 네. 이거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이거 뭐 그냥 어떻게 자기는 잘 살려고 외국에 빠져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권 투자한 사람이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완전 또 깡통차기 십상이거든요, 이거요. 근데 뭐 어차피 IMF에 갈 거라면 과거에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IMF에서도 한국한테 가장 미안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현역으로 계셨으니까. 기억하죠, 그때. 예. 뭐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많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보증이었잖아요. 네네. 회사채 자체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 그 당시부터 한 뭐 15년 전 그때도 주식 하셨던 분은 IF 때 이제 현역으로 이제 경제활동 하셨던 분은 제 말씀 이해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채권 자체가요, 회사채가 대부분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이었기 때문에 증권사가 보증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다 날라갔죠. 다 없어지고 이제는 보증 채권이 우리나라는 국채외에는 보증을 해놓은 것이 없는데요. 보증을 안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좀 불미스러운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는데요. 여하튼 뭐 그 당시에는 뭐 기억하기도 싫은데요. 여하튼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예, 어쨌든 간에 뭐 IMF 갈 거라면 지금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도 지금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또 하나가 말레이시아, 터키 이렇게 이제 4개 국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네. 터키에서의 선제적 대응 뭐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뭐 앞으로 그 부작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시장의 긍정적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하튼 특징주들도 많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소폭이나마 지금 몇십억 단위예요. 네. 그죠? 사실 그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수천억, 5천억, 3천억씩 순매도 하다가요. 깨끗 해봤자 뭐 50억인가요? 지금 60억이에요. 지금 얼마 됐어요? 93억이나 무려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창피하긴 한데요. 그나마 시장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나름 여러 군데서 투신도 좀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사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정도 갖고 만족할 수 없고요. 시장 지나면 바로 2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하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까지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는 많지 않습니다. 건물 쪽에서 역시 매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매도가 안 나온다 정도에 대한 수준인 것 같고 다만 시장이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5천 계약 이상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시장
에서 외국인들이 연초에 가졌던 매도 포 네.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들, 중소형주 쪽보다는 이제 좀 더 중대형주 쪽에 그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이제 전지현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전지원이죠. 전지원? 예, 전지원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어떤 이머징 그 경상적자 국가들에서 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 나라로 갈 것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멕시코와 또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될 겁니다. 그런 자금 쪽이 들어오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오늘 이제 대형주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에 대한 쪽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건설주가 가장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8%. 엔지니어링?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이 8% 상승을 그거 하고 있고.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주식이죠? 다크호스라고 말씀해 주셨죠. 누구였죠? 이학영 전문위원님께서. 아, 제가요? 예, 예. 아. 다크호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시장을 전체를 좀 주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센치멘탈이 좀 더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증권주도 아침에는 그렇게 썩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증권주도 강해지는 거 봐서는 그만큼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쪽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하게 뭐 하락하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다 좋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좋아지는 거는 건설, 은행 쪽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중소형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 센치멘탈에 대한 뭐 개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 현물 매수만 확인이 된다라면 시장은 이 눌렸던 해외 시장과의 디커플링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 이제 그 작년 7월, 8월, 9월 달에 외국인들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혼자 아주 그 전문용어로 독고다이. 독고다이? 예, 예. 그 전문용어는 아니고 농담이었고요. 시장이 네. 좋다 보니까 이제 농담까지 하네요. 그 시장이 우리 시장 혼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시장이 좀 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오늘 오늘 아침에는, 아침이라 지금 방송에 처음부터 저희 둘이 하자고 있잖아요. 예, 예. 아시는 분 저희 방송, 키움 방송 계속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맨날 이 코너를 담당하던 전혜연 앵커가 오늘 좀 휴가를 갔어요. 예, 예. 설날 전에. 전부 치러 간 거 아니야, 어디? 전부 치러 갔나 봅니다. 지금 아니면은 알바를 뛰러 갔나요? 몰라. 그래갖고 우리가 좀 바빠갖고요. 예. 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하는 걸 까먹었어요. 예, 예. 당황스럽잖아요. 그거 좀 네. 해봐요. 당황하셨어요? 그런 거. 당황하셨어요? 지금 당황이 된 거예요. 지금 뭐 딱 해야 되려고 네. 전화한 걸 찾았는데 없어. 그런데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네. 전화한 거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갖고는 또 깜빡해갖고 이름도 못했는데요. 이름 다 아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없으시면 그 큰 간판 사진 하나 걸어놓고 하는 걸로. 면세점에서 하나 갖고 와야겠네. 하나 갖고 전지현으로. 그러니까 전지현을 없으니까 말을 네. 막 하자고. 전지현 브로마이드 갖다 놓자고. 다음 주에 그 박계성 본부장님 나오시기로 예약되셨죠? 아, 참,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 우리 키움증권 고객 여러분들 위해서요. 특별하게 방송 첫 출연을 합니다. 방송 첫 네네. 출연. 특히 이제 화장품이라든가요. 지금 중국 사람이 요거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요거란 말 쓰잖아요. 중국 네, 사람이 요거라고 하죠. 여행객 그런가 그런 읽을 텐데요. 그래갖고요. 저희가 이제 날짜를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지금 방송이란 대한민국 전 세계 방송 첫 출연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저희가 정말 진짜 중국에 관련 뉴스들이 있긴 있는 건지 정말 중국 사람들 어떻게 다루고 러시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쇼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실감나는 얘기를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을 제가 봐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섭외가 되면, 오케이가 되면 한번 모시고 나오도록 하겠고요. 오늘 특징 하나 좀 몇 개 좀 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몇 개 먼저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대표가 봐주세요. 그 화면을요, 금호 타이어 한번 잡아보실래요? 금호 타이어요? 차트를 한번 잡아드릴까요? 금호 타이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금호 타이어를 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금호 이런 것들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눈치 보면서 얘기했던 주식 있잖아요. 용자의 주식이라고 했죠. 용자의 주식 3개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때 얘기했죠. 그때 GS건설이랑
금호타이어 예.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 뭐죠? GS건설, 금호타이어. GS건설도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이었나? GS건설, 금호타이어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한국전력,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예. 기억나시는 분 적어주시고요. 저희가 깜빡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GS건설과 금호타이어를 기억을 못하다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생각났다고 금호타이어를 불러줬던 건데 네. 이게 금호타이어가 저는 그 무심코 오늘 봤어요. 네네. 뉴스 보니까 금호타이어가 정말 많이 올라있네. 그러니까 우리 없으면 바로 뒷담화 하는데 우리는 없으면 뒷담화 하는 게 칭찬을 해줘. 네, 칭찬을 우리 해드려야죠.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그런 분들의 얘기가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더라. 예? 그런 거가 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는 측면. 한국전에 맞아요. 금호타이어, GS건설, 한진중공업. 예. 한진중공업도 한번 봐줘요. 올랐어요? 네, 한진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조선주가 빠졌는데? 한진중공업도, 그래도 선방한 것 같은데요. 세 개 중에 2개 성공했으면 됐죠, 뭐. 네네. 3개 중에 2개 올랐으면 됐잖아. 그리고 뭐 추세도 안 망가뜨리고 GS건설이나 뭐 한진중공업이나 뭐 흐름은 좋아서. 그래도 한진중공업은 아직은 예, 별론 것 같아요.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3개 중에 진정한 용자죠. 한진중공업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자죠. 나는 앞으로 3년 동안도 예.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한진중공업을요. 여하튼 네. 그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없으니까 또 우리 뒷담 한번 슬쩍 해줬고요. 그 제1기획 있잖아요. 제1기획. 네네. 제1기획은 제가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전 정확히 날짜를 찝을 수 있는데 작년 9월부터 저희 머니터리 방송 제가 아침에 나오는 방송에서 숱하게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다가 이제 보너스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좀 메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자사주가 들어갔어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자사주 대수가 이건 있었죠. 나중에 또 좀 있으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사주는 우리가 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대그룹들의 대기업들의 재벌 기업들의 자사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제일 기획에 자사주가 들어가면서 또 훅 올라간 것이 있어 보이고요. 골프전은 요즘 계속 연일 아래를 받고 있어요. 골프전은 예.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신규로 그 출점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1년 동안 안 하기로 했나 그런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거 있거든요. 예. 상생 차원인데요. 이게 그동안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골프전이요. 예, 예. 한 집 건너 하나씩 그 골프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제 다 해먹을 거 해먹고 나서 이제 와서 출전 1년 동안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엔 그냥 괘씸해 한마디로. 근데 주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가는 안 좋다고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 대표도 한 몇 개 좀 얘기해봐요. 뭐 좀 큰 종목을 짚어주셨으니까 작은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팡2에 대한 그 얘기 이후 가장 논란 이슈가 됐었죠. 네. 애니팡2가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게임 킹스닷컴에서 만든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를 카피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캔디 크러쉬 사가 같은 경우는 뭐 어찌됐든 간에 베꼈든 안 베꼈든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애니팡도 원래부터 이제 베꼈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뭐 그 이후로 나오는 게임들, 뭐 다 함께 차차차 뭐 이런 게임들도 전부 다 이제 표절에 대한 시민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큰 매출을 올렸던 그런 게임인데요. 애니팡2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썬데이 토즈 강세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프리카 TV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에 이어서. 죄송하죠. 그냥 그만해. 지겨워. 아프리카 TV도 강세를 나타내고 오늘 있고. 확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다. KT 뮤직 같은 경우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6.86%까지 상승을 하다가 4.3%로 좀 밀리는 그런 뭐가요? 모습인데 뭐? KT 뮤직이요. 지금 KT 뮤직의 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해서 지금 SM 그리고 JYP 그다음에 YG 이수만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주요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SM과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는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KT 뮤직 같은 경우는 4대 기획 스타 제국까지죠. 스타 제국까지 해서 주요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지금 그 KT 뮤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4대 기획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 에 대한 쪽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주주들이 지금 4대 기획사가 참여했다는 것, 앞으로 KT 뮤직에 대한 주가의 그 실적에 대한 개선세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어떤 분이 어저께 이제 난데없이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갖고 우리 이따가 팟빵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목포에서 네. 제주도까지 또 뭐 기차도 타고 해저 터널 타고 뭐 그 다리도 건너갖고 온다는 거 있잖아요. 터널. 네네. 그래서 20조 원 들어서 중국 사람들 투자한다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 하는 회사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 KT 서브마린?
예, KT 서브마린이요. 이름 들어보면 뭔가 바다에서 뭔가 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알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온 것 같은데? 예, 상한가로 출발을 했네요. 네.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 뭐 해저 터널 관련된 기업들 할 때는 이제 항상 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만큼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제 솔깃하게 하느냐, 그리고 정말 이제 해저 터널에 대한 쪽이 싼 거냐에 대한 쪽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쪽을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따졌을 때 그냥 그대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쌀 수도 있기 때문에 해저 터널에 대한 쪽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정도 수준에 좀 머무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슬쩍 찾아봤더니요. 이게 옛날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KT니까요. 네.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니까 해저 케이블 건설과 유지 예, 보수. 네. 뭔가 근데 서브마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요. 신용 예. 우리 키움증권 기준으로 40%니까요. 네네. 그 증거금리요. 뭐 아주 이상은 아니겠지만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옛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말에 우리 방송하면서요. 네. 내년도 이슈하면서 지방 선거 있잖아요. 올해 6월 얼마인가 한다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난리 들쑤석거리는데 그래서 각종 또 말도 안 되는 공사 있을 거다. 네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예, 제주도 이거 하는 거랑 또 하나가 또 정말 몇 년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한국에서 중국까지 있죠. 대륙으로 해저 터널 뚫는다는 얘기 누군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네네. 그때도 정말 어이없다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제는 중국 사람 한다니까 중국 사람이 워낙 통이 크잖아요. 네. 해저 터널 가다가 물이 새면 어떻게 돼? 믿을 수가 있어요. 거의 터널에서 불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겁나. 그래서 나는 그 실현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다. 네? 그럼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요, 업종이면 업종, 종목이면 종목, 그날 가장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몰 만한 것,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은 없지만은 언젠가 올라갈 만한 논리적인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을 하나씩 저희가 찾아내서 저희가 사실 오전에 만나갖고 얘기를 충분히 합니다. 어떤 거를 한번 같이 보자 갑론을박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두 종목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대표 어떤 것부터 할까요? 네, 일단 오늘 계속 두 남자 쇼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두 남자의 왁자지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문위원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출연하고 있는 한국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했던 작년 한 해 내내 얘기했던 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죠. 그 SK 하이닉스를 처음에 얘기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주가가 빠져도 된다 그러고 올라가도 된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 스마트폰 교체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논리적 배경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대표? 전문위원님이. 제가요? 예. 그걸 좀 강조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역시 SK 하이닉스는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결론을 이번에도, 지난번,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LG전자 컨퍼런스 콜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 결론은 역시 SK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그 농협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농협증권에서는 실적에 대한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핵심 이슈는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에 대한 쪽이겠고요. 그 성장률에 대한 쪽인데 이 핵심 포인트는 이익이 사이클락하게 증가를 하건 뭐라건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신규 디지털 기기의 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이제 한번 우리가 짚어드린 게 대표적으로 그 라이프밴드라든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 자체가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촉발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신규 디지털 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가 중국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 올해 이제 판매 대수가 4억 8천만 대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이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규모도 8억대, 9억대 수준까지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 디지털 기기까지 등장을 하게 된다라면 이 모바일 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제목에도 2015년까지만
뭐 2015년까지 호황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상으로 모바일 시장의 그 메모리 시장에서의 호황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뭐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던데 무슨 뜻이야? 삼성전자의 이익 사이클이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압박을 하겠다는 등 별의별 일을 다 네. 그 획책하고 있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전망 자체가 뭐 낮아지는 형태, 뭐 LG전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낮아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 그래서 올해 한 해에도 역시 작년에도 SK하이닉스였지만 올해 한 해에도 실적에 대한 쪽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이 될수록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워낙 했는데 올해는 그럼 작년만한 수익률을 주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작년에 타피라고 감히 얘기했는데 큰 주식에서 올해는 타피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좀 기본적으로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약간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예. 다만 4만 원만 넘어가면 워낙 넘사벽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없어 보이지만 5만 원까지 쑥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지만 기껏해야 그 정도 아니겠냐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가격대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그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냥 불러오는 가격 어느 정도 불러봐요. 저는 한 그 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센티멘탈에 가까운 그런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이 이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그 실적 장세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실적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 실적이 잘 나는 기업들에 대한 쪽으로 점점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센티멘탈 주식들은 올라오고 나면은 반드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뭐냐면 이제 기관에서 이런 논리를 적용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이익에 대한 사이클이 과거에는 1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조단위 흑자에 대한 쪽을 연속으로 내고 있다. 과거의 낮은 밸류에이션, 평균 PER 배수 6배, 7배로 만족하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여기서 평균 시장 PER 배수로만 적용을 받아도 여기서 50% 이상에 대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한 6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저도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니까요. 그동안 워낙 자주 얘기했으니까 조금 뭐라고요? 프레시한 게 좀 적어졌다? 네. 생각 갖고 있어요. 반대되는 주식군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을 보겠는데. 아주 프레시한데요. 프레시하죠. 예. 대우건설은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대우건설은 저도 이 전문가 활동할 때 2007년도 이후로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것 저 같아요. 대우건설은 예. 추천 이런 개념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 대우건설 레포트가 나왔으니까 순수한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예, 예. 여기 그 키움 그 시청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우건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레포트는 어디 거예요 이거 신영증권 거예요. 신영증권 건데 대규모의 손실 선반영 제목부터 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2014년부터 수익성 정상화 딱 나오죠. 예?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 역시 삼성이다. 역시 삼성이다? 또 역시 GS다. 예. 뭐예요? 대우건설이랑 대림산업 얘네들 있죠. 네네. 작년까지 그렇게 적자 안 냈잖아요. 이거 얘네들요. 예, 맞습니다. 특히 대림산업은 석유화학 좋을 때 은근히 즐겼어요. 이 친구들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대규모 적자 냈습니다. 그죠? 1분기 많이 내고 2분기 조금 줄다 3분기 대규모 쏟아버렸잖아요. 네네. GS건설 1분기 정말 깜놀 적자 냈어요. 그때 다들 욕했어요. 저 두 놈의 새끼들 아주 이상한 새끼들이다 그랬거든요. 네. 못 믿을 친구들이다. 그래서 옆에 건설사들은 야 나는 짐짓 다르다 그랬어요. 네. 항상 거의. 말씀드리잖아요. 큰 형님이 할 때는 같이 가야 돼. 네네. 근데 얘네들이 큰 형 짐이 적자 내고 할 때 짐짓 이 거리감 둔 거야 이거들이. 네네. 근데 지금 막판에 낸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쵸. 빅게스인가요? 만에 하나요. 얘네들이 작년 1분기에 눈치를 못 챘더라도요. 네. 2분기에 적자 왕창 냈잖아요. 네. 이미 주가 많이 갔다고 봅니다. 바닥에서. 네. 얘네들은 약간 항상 그러잖아요. 1등 못하면 1등은 바짝 쫓아가야 되는데 예. 얘네들은 제가 봐서 잔대가리 굴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예. 그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규모의 손실 선반이 이게 똑같습니다. 대림산 레포트 똑같아요.
똑같은 논점입니다, 지금요. 네네. 심지어 삼성물산도 비슷한 지금 스토리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예. 이게 뭐야. 큰 형님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좀 가지고 다니는 거 명쾌한 이걸 줬습니다. 어우. 이것 때문에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자기 반복된 얘기지만 올해 화두는 저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랑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전지현 이코노미스트의 반의 반도 모르잖아요. 네네. 특히 경제는 제가 하나도 솔직히 너무 어려서 말은 한국말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해보죠. 없으니까 아까 전지현은 스트레이트를 너무 띄워줬잖아요. 네. 그 친구가 종목 얘기할 때는 다 알아들어요, 제가. 네네. 경제하고 저 가보지도 않은 나라 남아프리카공의 수출입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알아들어요? 뭐 알아야 듣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를 알아들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난 솔직히 앵글까지 마치시고서. 난 솔직히 그 얘기할 때면 졸려요. 아, 예. 그래서- 졸리신 거지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요. 알아들 데 없고 쉽게 해서 돈이 안 돼. 네네. 그런 얘기는 그냥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런 거보다는 건데 보통 우리 키운 고객은 돈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키운 고객한테는 그래서 뭔가 결론을 명쾌하고 그것도 쉬운 한국말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서 타일러라 그래요. 네.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고. 가 학교 다닐 때 권투했다 그래갖고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서 난 전화로 하려고 그러잖아. 전화로? 만나서 네. 하면 그 친구 욱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권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랭킹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지 마요. 그래서 네네. 전화나 메신저로 하려고. 네. 그래서 메신저 아이디 내가 받긴 받았어. 예. 슬쩍 받았어.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우건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은도 먼저 간 애들 있고 그래서 그걸 네.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대우건설, 대림, 산업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요. 항상 뭘 보느냐. 삼성 엔지니어의 흐름을 보고 나서 매매 결정하시라. 그래서 이런 것도 올라가야겠죠. 언젠가는요. 그렇지만 매매 중심은 항상 리더의 그룹을 쫓아가는 거로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쉽게 해서 이거죠. 삼성 엔지니어의 GS건설 언젠가 또 꺾이잖아요. 네네. 후덕 꺼진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은 3분기에 걸쳐서 쭉 적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애매한 거야. 이거 한 번에 다 했을까? 그쵸. 한 번에 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GS,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1분기 적자 많이 했을 때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다들요. 예. 이 대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작년에 얘기했죠. 했죠? 근데 3분기에 또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거는 아무도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 주가 높낮이 그게 아니라 항상 흐름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남자의 F2 바라보기에 끝내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2014년이 시작했는데, 올해 1월에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설날 연휴가 들어갔는데요. 이성원 대표. 네. 그런 소문 들어봤어요? 루키. 루키. 그쵸. 네, 루키인데, 두 분이 내가 눈치챈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 키움증권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 한 분 있어. 예,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인데다가 두 분이, 나름, 대한민국에서 최대로 일단 시청률이 높은. 그럼요. 시청률 높은 한국경제TV에서 거의 1년간 아침 방송, 저희가 나오는 예, 방송의 경쟁사인데, 네. 요즘은 이분이 빠지면서 약간 시청률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가요? 약간은 이 친구가 여기 키우면서 거기서 헤어지면서 문제가 있긴 했는데. 피디님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분이 워낙 예. 내공이 깊은 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오늘 내공이 깊으면서도 키움증권에서 가장 뜨거운 전문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윤정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민자 좀 나누세요. 네. 방송국에서 매일같이 뵀다가, 예. 지금 몇 개월 만에 우리 보는 거죠? 거의 한 3개월, 네. 한 2개월인가요? 2개월. 그 방송국 제가 출연하던 그 프로그램에 제가 네네. 이승원 대표님 꽂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꽂아줬어요? 네. 아니, 그게 간접적으로 제가 다리를 낮췄죠. 근데 지금 예. 거기 이 윤정민 전문가 나온 다음에 네네. 지금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승원 대표가 꽂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 이제 한국경제, 원래 이제 원년 멤버로서, 다시 그쪽도 돌아온 장고, 한국경제에서는. 계속 근데 예. 한국경제에서 일하시던 분은 아니고. 일하셨던 분은 아니고, 새로 다시 돌아오셨던 분이고, 어. 지금 윤종빈 전문가님은 또 키움증권에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죠. 중고신입니다, 중고신이. 중고신이. 근데 내가 괜한 얘기 아니라 이것도 얘기 들으면 어느 방송국에서 또 우리 또
없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뭐 네.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네. 시사하게 그런 건 안 할 텐데요. 농담이 아니라요. 네. 진짜만 얘기합니다. 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네. 윤종민 전문가가 그만두고 일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진짜 이거는. 예. 그래서 저희 머니투데이 저는 그 반대로 들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많이 올라갔고요. 예, 예, 예. 요즘은 증권회사에 가잖아요. 객장 보면 예, 예. 예전엔 대부분 연세 드신 예, 분들 예. 그냥 한국경제TV 틀어놨잖아요. 네네. 요즘은 아직도 한국경제TV를 보는 분들은 있어. 네. 왜냐면 그런데 보면 고객분 매일 오시는 연대 지긋하신 아저씨 한번 사장님 그런 분 있잖아요. 어디나 네. 그 사무장 같은 그렇죠. 분. 네. 그분이 야 한국경제 틀어 딱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까지야. 직원들은 지점장님 보는 방 있죠. 네. 지점장 거의 머니투데이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윤종민 전문가님이 여기 오면서 약간의 둘이 다 비슷했잖아요. 예, 예. 한쪽은 없고 한쪽은 약간 그래. 그래갖고 예, 좀 떨어진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머니투데이 상대방 TV에 보면 정말 내공 깊은 사람 한 명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방송의 차이가 예전에는 엇비슷했다 그러면 이제는 예. 한쪽 기울었어. 뭐 고소를 하시려면 저는 제외하시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고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뜨거운 전문가인데요. 네네. 그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신규 모객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이제 맞습니다. 계속 교육 방송도 하시고요. 네. 밤에도 고생하시고 많이 했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회복되고 있잖아요. 네. 야, 단도도 있죠.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설날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까요? 뭐 그렇게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수에 대한 기대치는 별로 가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렇다고 거래소 시장 지수는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보니까 뭐 이제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그 부분 2월 달에도 지수에 대한 기대는 가지지 않지만 종목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자회사 관련된 특히 이제 건설 쪽의 그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던 그룹들이 있죠. 뭐 한진 그룹이라든지 뭐 금호 그룹이라든지 네. 그리고 두산 그룹. 이런 그룹주들이 자회사 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재무 구조도 개선시키고 그러면서 올해는 이들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움직임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되 말씀드렸던 이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번 좀 공략을 해볼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뭐 이제 코스닥의 어떤 종목별 어떤 이제 이 순환매 흐름 2월 달에도 활발하게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맨날 같이 일하셨는데요. 예. 이승원 대표 보시기에 윤종민 전문가가 가장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 와서 방송하면서 다시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윤종민 전문가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주도주만 철저하게 공략한다. 주도주만. 시장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정말 잘 골라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주도주를 잘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고객들이 잘 따르지 않나. 역시 또 우리 키움 고객분들이 그런 것을 또 이렇게 간파하고 이렇게 대거 이렇게 또 80명 넘게 지금 그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런 부분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간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부터 여기 계셨었잖아요. 네네. 그다가 이제 딴 증권사에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그 시청자분들, 새로 여기 고객분들 여기 이제 잠재 고객분도 계시고 요즘 이제 VOD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키움을 고객 아니신 분도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혼자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보는데 근데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그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그럼 도대체 키움 키워드림의 한 전문가로서요. 다시 여기 영입된 전문가로서 시청자분들한테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권해주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그동안 그 3년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친 그 박스권의 흐름을 경험을 했는데 네네. 지금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수는 결국에는 1년 전 이맘때의 지수 위치나 지금의 지수 위치나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 수익률 상에서는 지수 수익률은 뭐 고만고만한데 계좌 수익률 면에서는 1년 전 이맘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까져버린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어떤 매매가 이제 되풀이되고 답습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쳐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은 종목 그동안 이제 매매 흐름 하면서 박스니까 쭉 빠지던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다시 좀 원상태로 회귀를 하거든요. 손절하고 나니 원상태로 오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생각들을 막연하게 많이 가지게 되신 분들이 많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계속 좀 편향되면서 어떤 슬림화돼 나가고 있고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한 종목에서 이제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그 종목 막연하게 들고 있다 보면 본전 오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계좌 내역을 쭉 까보면요. 종목들이 손실 발생된 종목들 30%, 40% 손실 발생된 종목들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 종목 이상씩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신규로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셨어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치유를, 어떻게 해드리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제가 확실한 답을 지금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무작정 매도를 하라고 그렇게 할 수만도 없는 부분이고. 욕먹죠. 그렇죠. 종목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되는데, 결국에 해답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뭐 이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발생되든 특히 손실 발생된 그런 경우에는 이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끌고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자기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사실인 거고요. 그러한 어떤 이제 기준을 스스로 좀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스스로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올 때에는 전문가를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시면은 전문가가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인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물론 예전부터 우리는 알았지만은요. 이제 이 키우면은 다시 새로 오셨잖아요. 완전 신의 자세를 하실 텐데요. 네. 그럼 새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윤정빈 전문가만의 특별한 서비스라든가 특별한 교육 스케줄 뭐 이런 것 좀 있나요? 지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화요일하고 목요일 야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방패도 가져야 되고 주식 투자하는 그 사람으로서 공격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할 수 있는 창도 가져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뒤죽박죽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알고 있고 실전 매매에 응용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회원분들을 위한 어떤 계좌 내역에 있어서의 그 상담 일정도 계속 좀 정기적으로 가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시면 그런 저녁 방송은 회원님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제 회원분들 대상으로만 다른 교육을 분들은 진행을 하고 다른 분들은 있습니다. 가입해야지 그 교육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니, 공개 방송도 좀 한 번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좀 쉬려고 했었는데 관리팀에서 가만두지를 않더라고요. 스타 전문가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공개 방송 야간에 예. 1시간 정도씩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시황 관련해서 이제 아니 그 얘기하죠. 지난번인가 지난주인가 여기 장주에 몇백 명씩 오셔갖고요. 네네. 그 뭐라 그래 마케팅 프로모션 방송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우린 또 그렇잖아요. 본인 잘났다는 거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잖아요. 네. 좀 해드렸으니까. 지난주에 공개 방송 하시면서요. 네.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나름 이제 어떤 종목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어떤 건 네. 괜찮다고 했는데요. 네. 시장에 올라간 거 다 빼고요. 네. 정말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주식이 아직 조금 손해가 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두 개만 그거를 AS를 해주시는 거로 오늘 마감하죠. 두 개. 아쉬움이 남는 주식 제가 이제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제일 먼저 좀 아쉬움이 남는 주식이 제가 SM이라는 주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SM. 예. 근데 이제 이 SM 같은 경우에
이번 달 초에 한번 이제 급락세가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원래 이 SM이라는 주식 자체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추세를 꼭 한번 깨뜨리고 물량 털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타이밍에 좀 매수 흐름을 잡았어야지 됐는데 순간 움찔하면서 긴장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SM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을 잡지를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SM을 예. 보니까 네. 저 호텔신라하고 흐름이 많이 비슷하네요. 네, 보게 맞습니다. 되면은 장대 음봉을 내고 나서 꼭 추세를 깨고 나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기관들이 올리는 종목 중에 기관들이 이제 올린다라기보다 이제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보게 되면 장대 음봉 뒤에 저런 식으로 해서 올려 보내거나 아니면 추세를 깨고서 올라가거나 예.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SM도 그런 전형적인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해먹는 거죠. 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맘 놓고 들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예. 그런데 뭐 이제 며칠 뒤에 바라보면 주가가 또 올라 있는 전형적인 그런 좀 지저분한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좀 대표성을 띠는 그런 종목이지 않느냐 싶고요. 여전히 SM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전히 관심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올 한 해 계속 좀 가지 않겠는가 싶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할 때는 YG엔터테인먼트가 움직임이 나오는 그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YG엔터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도 결국에는 SM처럼 주저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많이 좀 올랐었던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죠. 급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SM의 가장 뜨거운 투자 포인트의 그룹은 왜 관심 갖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소녀시대였었죠. 네, 네. 소녀시대였었는데 네. 지금 그 SM의 그 이수만 지금 사장의 현금 창고는 엑소입니다. 엑소 몇 명인지 아세요? 엑소가 몇 명인지 저는 관심 없어요. 네. 아이돌 그룹인데 네. 아무튼 뭐 그 중국 쪽에서 정말 많은 그런 인기를 얻고 있고 뭐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어차피 지금 일본은 엔저 때문에 일본에서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수익이 예전만큼 못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수익원을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더 큰 시장 파이를 가지고 지금 한참 한류 붐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수익을 올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위원님께서 네. 위너 하셨고 위너를 봤어요. 위너를 봤는데 위너 같은 경우는 그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왜 한계가 보이냐면 첫 번째는 그 GD에 그 색깔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GD 딱 듣는 순간 GD 컬러네? GD가 만든 그룹이네라는 게 너무 이렇게 티가 났고 GD의 또 한계가 뭐냐면 계속해서 듣는 명곡은 아닙니다. 잠깐 듣다 보면 이제 지겨워지는, 왜냐면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이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방금방 소모가 되는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위너와 엑소로 놓고 본다면, 저는 엑소에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다. 역시 우리 이승원 SM에 대표님은- 좀 더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윤 대표님, 이승원 대표가 공대생이잖아요. 공대 출신인데도 네.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승원 대표의 단점은 뭐예요? 같이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네. 방송했었죠? 한 8개월 가까이. 네, 예. 꽤 뭐 이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장점이자 단점 이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잡학다식. 예. 그런데 깊이 알지는 못해요. 악학다식이죠. 배움이 얇고 많이 먹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정리해드리면 이제 그 주시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엑소가 두 개로 나눠 있어요. K랑 M, M은 맨더린입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 중국을 향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엑소를요, 딱 만났어요. 네. 근데 저희 머니투데이 신문사에 갔거든요.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는데 갑자기 하얀 옷 입은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몸 위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엑소라는 거야. 걔네들이 엑소였다고 사진 찍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가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예. 나 아빠가 엑소를 만나고 왔다. 네. 그랬더니 사인을 왜 안 받았냐고 내가 3박 4일 시달리면서 욕을 먹었어, 딸한테. 그게 바로 당연히 엑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당황스러워갖고.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엑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불러주시면.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익만 본인이 나면 네. 언제라도 매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 나오도록 제가. 그 노력을 얘기하라는 해야겠네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남자의 토크 배틀입니다. 토크 배틀은요, 그 국내외 이슈라든가 종목 이슈가 있으면 정말 감론을박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요, 이 대표님 오늘 예. 제가 바로 얘기하죠. 야, 어제 그 계속 네, 해주신다던 3월 인터넷 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자세히라기보다는 제가 그 신문 스크랩을 보여드린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뭔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보다 하나 더 큰 것이 만물 인터넷인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 머니투데이의 신문보다는 네. 격이 다른 네. 내일경제신문에 바로 일면에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일면에 바로 여기 나오죠. A01면 종합이라고요. 네. 이게 모바일 만물 인터넷이 21조의 부를 창출한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요. 여기 나왔잖아요. 메이어 CEO. 그 야후의 CEO입니다. 야후의 네네. CEO 마리사 여자, 메이어. 네, 야후고요. 이 사람이 구글 부사장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부터 야후의 로고부터 다 바꿨다는 사람이거든요. 로고로 예. 체인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히트는 오늘은 이제 주가 또 재미없었는데요. 야후가요. 그 알리바바의 주식을 24% 갖고 있는 바로 야후인데요. 이 양반이 이 여자분이요. 뭐 여걸인데요.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얘기입니다. 모바일과 만물 인터넷이요. 21조 달러까지 부가 창출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사물 인터넷도 헷갈렸는데 만물 인터넷이 나왔잖아요. 사물이라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thing입니다. thing. 예. 그죠?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물건끼리고요. 여기 사물 인터넷. 거기 한번 박스 한번 그 조금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만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입니다. 예.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드릴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은 물론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을 서로 연결시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첨단 지능형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엄청 규모가 많이 다른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만물 인터넷의 대변혁이라는 바로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여자가 바로 그 외자가 그 CEO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시스코 회장입니다. 그 옆에 그 나온 사람이죠. 남자분 시스코 회장인데요. 모바일 접속이 PC를 앞서는 첫 해가 올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거 있죠. 다이어그램이 보면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 자체가 앞으로 폭전되는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 지금 보면 저도 뭐 스마트폰도 있고요. 제가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한 1.8개, 2개밖에 안 써갖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인터넷으로 연결된 기기 수가 몇 개냐면요. 한 200만 개 정도 돼요. 200만 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200억 개 정도 돼요. 근데 이게 2020년 되면요. 연결된 숫자가 5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모든 연결된 기기가. 그만큼 앞으로 인터넷이랑 네트워크가 되는 기기들이 엄청 커진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올해 2014년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올해 가장 기대되는 헐리우드 영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로보캅이죠. 로보캅이요. 예. 로보캅이 올해 제일 기대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로보캅이고요. 또 하나 예. 이제 노아의 방주의 노아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네. 요즘 보면 지하철 보면 이미 로보캅이 선전돼 있어요. 2월 대개봉 이런데 그게 보면 반이 예전엔 반인 반수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반인 반로죠. 네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로봇인데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이렇게 로봇과 사람이 크로스넷 쓰셨는데요. 딱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 접속이 PC를 앞서면서 계속 연결되는 게 많아진다.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플러스로 얘기를 그 총괄하는 게 만물 인터넷인데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주식이 뭔지는 저도 몰라요. 이승훈 대표 뭐 정확히 알아요? 네네. 네, 그게 보면 치면 네이버에 치면 쫙 나오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대여섯 개로 나오고 주가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건 뭐 레포트까지 제대로 나온 적이 없고요. 너무 매출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그런 세상이 엄청 커진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뭐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뭐 신문에 나온 거니까 이게 뭐 거짓말이라면 매일경제 다보스 자체가 사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한테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이미 거니까. 그 올해부터 시작해서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올해부터 모바일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지금 그 유선으로 연결된 기기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얘기냐. 네, 그러니까 모바일 트래픽이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모뎀을 쓰다가 랜 환경으로 넘어오는 과정,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어떤 그런 그 모바일 그 인터넷선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듯이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 모바일로 넘어가는 환경의 티핑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기술의 그 티핑 포인트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대박주라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한다거나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그것이 진짜건 아니건 간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도 엄청난 주가 급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와이브로도 그랬었잖아요. 네, 와이브로도 그랬었고요. 바이오라는 것이 나왔을 때도 그랬었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기술에 대한 변화라는 것이 그 시장에서 작동을 할 때 큰 이제 변화에 대한 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기술에 대한 버블도 또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시장에 대한 쪽에서 어떤 그런 버블이 나타났을 때 시장을 좀 더 견인하는 그런 효과에 대한 쪽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트렌드에 대한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해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관심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기업들에 대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눈에 관심 가는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이렇게 그 눈에 열심히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뭐 우리나라 기업이건 외국 예. 기업은 분명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이 뭔지는 모르죠. 저도 모르고요. 전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자료가 좀 신뢰할 만한 자료가 나오면요. 바로 그때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설명해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잘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차원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라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뭐 저희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그런 걸 쓰면 바로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방송에서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그 제일기획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또 하나 이제 올라가는 거는 삼성생명인데요. 그 두 개 공통점 있죠? 네네. 삼성생명과 제일기획 같은 경우 자사주를 좀 매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자사주 매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안 보냐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항상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주식이 좀 탄력적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쪽은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급 단기적인 수급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증시 격언 이런 게 있습니다. 대주주에 맞서지 말라. 그렇죠. 네. 뭐 자기 돈을 사면 더 좋겠지만 대주주에 맞서지 말라. 이거는 철저하게 큰 기업들입니다. 조그만 기업들은요, 자사주를 작전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큼직한 애들이 많아. 조그만 애들은 제가 무시하고요. 이런 재벌 기업들은 자사주 이런 것은 대기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고요. 사실 그 삼성생명 워낙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제일기획에 사실 보면 뉴스를 보면요, 어떤 시청자분들 그냥 자사주 매입했다 그래서 뭐 호재 낙재다 그런 것만 따지시면 계실 텐데요. 저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에 관련된 기사로는 한 7개, 8개 신문을 다 봤어요. 네네. 거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네, 어떤 이 대표도 못 봤을 텐데요. 제일기획의 자사주의 매입에, 물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게 직접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사에 그런 화끈이라는 말의 표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더 흥미로운 부분이요. 호텔 신뢰와 비교해서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주 포인트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기자가 마음대로 쓰진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얘네가 해석해서 썼겠죠. 딱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면의 뒤를 항상 저는 캐는 사람인데, 그런 그 약간 신문 기사도 약간 심층적으로 혼자 막 국민하는 거죠, 저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겠다는 얘기. 오늘 너무 늦었는데요. 거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마지막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자 해로 코너입니다. 어저께는요, 또 간발의 포인트, 0.45포인트 차이로 또 제가 졌어요. 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19번, 오늘까지 20번인데요. 이거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0대 9로요. 10대 9로, 이성원 대표가 앞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졌으니까 또 먼저 한번 가보겠는데요. 네. 어저께는 제가 뭐 좀 소신껏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도 소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욕먹을 것 같은데요. 로우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요? 1939.3이니까요. 네. 1939포인트 가겠는데요. 저는 시장이 그렇게 확 가기에는요, 뭔가 미심쩍은 게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이 보는 이머징 마켓에 빠져나갈 돈이 아직도 워낙 많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 모르겠어요. 2,000포인트 앞서도 2,000포인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는 했지만, 2,000포인트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판을 갈수록 또 연휴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이런 게 나올 것 같아갖고요. 약간 오늘 소신 겸 욕먹을 각오하면서 로우 한번 잡아봅니다. 로요? 저도 오늘 로를 배팅하려고 했는데. 네. 로 하이 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그 39면 어느 정도나 더 빠지신다고 보는 거죠? 먼저 잡으세요. 저 먼저요? 네. 예,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6포인트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36포인트. 예. 로우 갑니다. 로? 네. 로? 더러워 그럼 갑니다. 거기서 하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 것 같은 느낌이 훅 들긴 하는데요. 1936에 예. 로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왜 로우 잡았어요? 일단 저도 그 외국인 매수 현물 쪽에서 좀 안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겠고, 또 선물이 또 3일 연속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럼 종가에 이제 살짝 청산하고 가려는 외국인들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가에는 조금 밀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이겠고, 또 이머징 앞에서도 뭐 터키에 대한 금리 인상을 갖고 제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 이슈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석에 대한 쪽이 엇갈리고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현 선물 엇갈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로로 봤습니다. 네, 짧게 팟빵에 올라온 분들, 오늘 이제 설날 전날이기 때문에 코멘트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분이 많아요. 마이클 팬이라고 쓰셨는데, 이분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듣는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딱 한 종목이라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들으셨던 분이에요. 오늘 아주 재밌는 게 올라올 거죠. 거기다 말씀드릴게요. 역시 방송이 남다르네요. 인터파크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얘기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를 칭찬하가도 뒤에 인터파크 요즘 안 됐나봐. 그래서 점검해 주는데 제가 월요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심 좀 왔고요. 광화문님, 홍콩에 사는 분이야. 이게 완전 글로벌이야. 광화문님 홍콩에 사시는 분이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분이에요. 예, 자주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네. 광화문님이, 왜냐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시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광화문님 홍콩에 사시는 분이셨네요. 그 삼성 정밀학 실적이 저주에서 계속, 이거 삼성 정밀학은 제가 계속해서 올해 다. 찝을 한번 해야죠. 한번 해야죠. 예. 이게 올해, 이번에도 8분기 연속 어닝 쇼크 나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쇼크인지. 삼성그룹 이런 거 없거든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아조아님 앞서 답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해저터널 구상 중국 지분 투자설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알 길이 없다 얘기해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딱 한 종목이란 또 그 화면 한번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저희가 오디오라는 팟캐스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또 있어요. 운종지월 이런 쓰셨는데요. 머니투데이 두 남자 쇼까지 잘 보고 있다. 200%가 진작 있었으면 주식 손해 덜 봤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손해 보는 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더라도 손해 볼 수는 있습니다. 두 남자 쇼에도 두 분이 역할을 분담이 좋다 얘기해 놓으셨는데요. 두 분 같은 전문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온 스트레치스트 어저께 그분 전전 애널리스트였는데요. 앞서 이제 저희가 두 방송 아무거나 다 보셔도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오늘 특집 방송을 저희가 따로 오디오 팟캐스트 올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구독 신청 한번 해두시면요. 그 오디오로 듣는 딱 한 종목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 특집으로 올려드리겠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저 기회가 되면 또 키움 전문가를 모셔서 듣는 시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설날 저는 마지막인데요. 진짜 말띠죠. 네, 진짜 말띠입니다. 청만은 근거 없는 청만은 더 이상 부르지 않도록 하겠고요. 적토마같이 한 해가 적토마같이 주식시장이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적토마 같은 해에 어떤 시장에 정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큰 그림도 저희가 특집 방송을 통해서 오디오 팟캐스트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